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 식물의 회화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 회화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회화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 맞는 별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회화나무를 행운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마당이나 정원에 심어 놓게 되면 행운이 찾아오는 나무다. 그래서 행운의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인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당에다 심어 놓으면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크게 출세를 한다. 출세를 해서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는 출세하는 나무다 해서 이 회화나무를 중국 사람들은 출세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만 심어 놓으면 출세를 한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스칼라트리라고 하죠.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는 뜻이고 학문을 하는 나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회화나무를 학자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마당에다 심어 놓으면, 유럽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집안에 훌륭한 학자가 태어난다 하고 믿고 사는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이 회화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원산지인데, 이 나무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정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심어서 기르고 있는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 회화나무를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죠. 귀하게 대접을 해서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운이 찾아온다 했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나무를 아무나 아무 곳에나 심지 못하도록 만든 나무가 바로 이 회화나무입니다. 이 회화나무는 오로지 양반들 중에서도 고관대작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이 나무를 자기의 집안이나 또 궁궐이나 대궐 같은 곳에 이 나무를 심어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놈들은 이 나무 마당에다 심었다가는 볼기짝 맞아야 되겠죠. 볼기짝을 맞아야 될 만큼 이 회화나무는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를 옛날에는 임금님께서 훌륭한 일을 한 관리들이나 업적이 뛰어난 학자들에게 이 나무를 선물로 내려주던 나무가 바로 이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이 회화나무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 꽃은 여름에 피죠. 늦여름에 피게 되는데 보통 8월 달에 피게 됩니다. 8월 달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아주 특이하고 예쁜 꽃이 피는데, 전체 모양을 보면은, 꽃차례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원추화서라고 하고, 한자로는 원추화서이고 우리말로는 원뿔꽃차례, 이렇게 원뿔 모양의 이러한 커다란 꽃차례가 길이가 15에서 30cm나 되는 커다란 꽃차례에 꽃들이 타닥타닥 많이 달리는데, 이게 나무 하나에 한 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의 꽃이 달려서 꽃들이 엄청 많이 달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많이 달리면서 꽃 하나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거는 바로 콩과 식물들의 대표적인 꽃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꽃의 길이가 12mm에서
15m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이 피는데, 여기 요 부분의 꽃잎을 우리들은 기꽃잎이라고 하죠. 기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자, 기꽃잎이라고 할 때 기자는 깃발을 뜻해서 깃발처럼 깃발은 태극기처럼 태극기나 깃발을 세워놓은 것처럼 요 기꽃잎은 위로 이렇게 치솟게 됐는데, 요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뒤로 젖혀진다고 하는, 꽃잎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솟아 있다가 나중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젖혀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꽃잎을 가지고 있고, 요게 요 꽃잎하고 요 꽃잎, 이렇게 두 개의 꽃잎은 마치 날개처럼 양쪽에 있다 해서 이것을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 이렇게 고무신의 신발 앞쪽으로 보이는 고무신처럼 보이는 요것을 우리들은 용골꽃잎이라고 하고, 용골꽃잎의 요 부분을 보면 여기가 갈라져서 요 속에 까만 점이 이렇게 하나가 보이는데, 요것이 바로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것이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요 양쪽에 있는 날개 꽃잎하고 용골꽃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요런 모습만 남게 되는데, 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수술대가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수술대가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10개 속에 초록색의 이러한 암술대가 딱 하나가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는 이렇게 길다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길게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씨가 들어있는 요 씨방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매, 참 열매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신기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회화나무인데, 이 회화나무의 열매를 보면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데, 이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협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꼬투리 열매라고 하는데, 이 꼬투리 열매는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이 열매 껍질이 다육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육질로 요 속에는 물기,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요 속에는 끈적끈적하고 끈끈한 이러한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다육질인데, 요 속에는, 요 하나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열매 껍질이 하나가 있는, 열매 껍질에 요 속에는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고, 요쪽에도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 열매, 요 씨앗과 요 씨앗의 사이에 열매 껍질은 요 부분이 잘룩해지죠. 요 부분이 잘룩해져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버린다 하는, 이러한 씨앗과 씨앗 사이는 줄어서 좁아져서 이렇게 잘룩해진다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러한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육질의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고, 요 꼬투리는 요거는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요 속에는 들어있는 요것은 콩이라고 하죠. 콩이 들어있는데, 콩은 끈적끈적한 그러한 물질에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요 꼬투리, 요 초록색의 꼬투리는 염주 모양으로 잘록잘록하면서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드리워진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열매의 길이는 3에서 8cm 정도 되고, 10월 달에 열매가 다 익게 되지만은 요 열매는 다 익더라도 요 열매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식물들은 요 열매들이 다 자라게 되면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터져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요 회화나무는 열매 껍질이 다 익더라도 갈라져서 터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을 얘기를 하다가 꽃의 숫자가 엄청 많다고 했는데, 이 꽃은 8월 달에 꽃이 핀다고 했죠. 8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이 지나고 이제 다른 나무들이나 다른 풀들의 꽃들이 거의 져버리고 없는 계절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는
꽃들이 아주 귀한 계절인데, 요 귀한 꽃들이 귀한 계절에 요 회화나무의 꽃이 엄청 많은 숫자의 꽃이 피어서 요 속에는 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요 속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들이 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윙윙윙 하면서 꿀들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무의 회화나무의 꽃에서는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밀원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회화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름에 다른 나무나 다른 풀들에서 꽃이 피지 않을 때 회화나무만 꽃이 피어서 꿀을 제공해주는 훌륭한 밀원작물이기 때문에, 밀원식물이기 때문에 회화나무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화나무의 꽃에서는 황색의, 노란색의 염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의 염료를 추출할 수 있고, 요 꽃에는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P, A, B, C, D, E, F 할 때 거기에서 P, O, P, Q, R 할 때 P죠. 그 P, 비타민 P를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 루틴의 성분을 요 꽃에서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루틴 성분은 모세 혈관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모세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루틴인데, 그 루틴 덕택 여기에서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루틴으로 혈압 강화제의 치료제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요 꽃을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꽃에서 귀중한 혈압약을 만들어내는 루틴도 들어있고, 또 노란색의 염료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회화나무는 잎을 보면 잎이 참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것을 잎 하나입니다. 요것이 잎 하나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또 잎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잎이 서로 어긋나게 달리고 있죠. 여기 하나 달리고 어긋나게 달리고 있는데, 요 잎 하나에는 작은 잎의 숫자가, 요 작은 잎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7개에서 17개 정도까지 되는 깃골겹입니다. 깃골, 새의 깃털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달린다 하는 이러한 깃골겹입,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상복엽의 형태를 하고 있는 잎에서 이러한 잎의 모양은 달걀꿀을 하고 있는데,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점첨두라고 하죠. 점첨두라고 하는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지고 잎의 길이가 3에서 6cm 정도 되는 이러한 잎이, 작은 잎의 숫자가 7개에서 17개가 모여서 이러한 잎이 하나씩이 된다 하는 이러한 깃골겹입의 잎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요게 잎줄기, 요게 잎줄기라고 합니다. 이걸 잎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 부분은 잎자루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은 복엽에서 우상복엽, 깃골겹입에서 이 부분을 잎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엽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엽축이라고 하는데, 엽축에서 잎자루가 잎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잎줄기가 나타나는 요 부분의 모양이 도톰하면서 요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 개나리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엽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엽침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입에 침대다, 입에 베개다, 그런 뜻이죠. 엽침이라고 하는데, 요 잎에 여기 가지에서 잎에 잎자루가 달리는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아래쪽이 뚱뚱해지거나 튀어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엽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개나리의 엽침을 보았는데 이러한 엽침을 회화나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화나무의 아래쪽에도 뚱뚱하게 굵게 부풀어 있는 이러한 엽침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엽침이 뚜렷하게 있는 이러한 형태의 엽침을 잎줄기 아래쪽에 엽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회화나무였습니다. 이 회화나무는 용도가 아주 많죠. 용도도 많고 꿀도 따게 되고 또 염료도 얻게 되고, 이 나무의 목재는 단단하기 때문에 목재를 가지고 이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뛰어난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이고, 이 나무는 유럽 쪽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공원에도 많이 심는다 하는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